제가 책을 뭐 그래도 많이 써봤습니다만 죽기 전에 꼭 쓰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서 귀양 좀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생명이란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생물학자가 뭐 그냥 생명이란 책 쓰면 되지. 근데 좀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그냥 생물학 관점에서 보는 뭐 생명의 속성, 그래서 뭐 번식을 한다, 뭐 에너지를 사용해서 뭐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책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본 생명, 뭐 종교학적으로 본 생명, 뭐 사회학적으로 본 생명, 뭐 여러 각도에서 본 생명의 제간에 제가 살면서 생각했던, 연구했던 모든 걸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대충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한 6, 7천 페이지는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챕터에도 과연 생명의 기원 챕터가 있을까? 이게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기원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과연 뭘 알아낼 수 있을까? 하여간 오늘은 어쨌든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야 되니까, 저한테 사실은 진화학을 하다 보니까 또 생물학자로 또 비교적 그냥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생물학 분야에 뭐 대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일반인에게 제가 많이 알려지는 바람에 질문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 중에 과연 외계에도 생명이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그 질문이 생명의 기원하고 또 연결돼서 질문은 제가 오늘의 토픽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받고 삽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서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다가 그래도 그 답변보다는 뭔가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비겁하게 드리는 답변이 이겁니다. 결국은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구에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존재까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생명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를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그 많은 우연의 우연이 겹쳐가지고 생명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도 태양은 뜨리라 하는 건 아마 거의 확률적으로 100%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이건 지금 얘기입니다. 우주가 변해서 언젠가는 태양이 사라지고 나면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 2개의 합이 14가 되도록 해봐라. 그건 그냥 확률적으로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이라는 건 절대로 안 일어난 일로부터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로 쭉 이 하나의 그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생명이 지구에 탄생한 건 거의 이쪽에 가까운 일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일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외계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이제 또 뒤집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잖아요. 상당히 외곽지대에 있는 하나의 작은 소우주, 태양계라는 우주에, 거기에서도 그걸 주변으로 돌고 있는 작은 행성, 우주 전체로 보면 거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데, 이 먼지와 같은 존재에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양한 생명이 탄생했는데 우주 전체에서 그런 일이 절대로 어디에든 벌어지지 말아라? 이것도 확률적으로 절대로 우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 답은 언제나 엇갈립니다. 절대로 아닐 겁니다에서부터 반드시 있을 겁니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제가 하다가 보니까 이건 뭐 자연과학자로서 너무 확실한 답도 못 주고 좀 자괴감도 생기고, 그래서 비겁하게 답을 찾은 게 저로서는 이겁니다. 생명은 분명히 다른 곳에 존재할 거다라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다만 그 생명이 지구의 생명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구의 생명은 DNA나 RNA와 같은 유전 물질의 복제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계가 유지되는 시스템인데 꼭 그런 시스템으로 생명체가 다른 곳에도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우스꽝스럽게 한번 표현해 보면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3D 프린팅으로 한번 하면요. 어디 먼 행성에는 그냥 생명이 3D 프린터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냥 툭 하면 거기서 하나씩 만들어서 탁 나오고 만들어서 탁 나오고 뭐 이렇게 갖고 생명계가 유지된다 그래도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가능성은 모든 가능성은 아마 열려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요까지인데요.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한다 그러면 전 생각해 보면 제일 간단한 설명은 이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다 창조해 주셨다. 그걸 그냥 믿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답입니다. 우리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이걸 믿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저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학자들이 열린 마음을 갖자고 늘 주장하면서도 어떨 때는 보면 우리도 닫혀 있는 거죠. 믿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저렇게 믿고 있는 거 또 그러면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과학자는 이걸 답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입증 불가능한 이런 걸 답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외계로부터 생명체가 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던 프랜시스 크릭 교수님이 말년에 여기에 엄청나게 심취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이 돼 갖고 여러 번 충돌도 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물질의 그 유입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적어도 10억 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그 10억 년 동안에 어디선가 날아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답이면 너무 무책임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답이죠.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은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다면 생명은 어디에서 언제 처음으로 탄생했느냐를 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답을 받아들이고 나면 너무 과학자로서 별로 재미가 없어져서 오히려 이 답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덜 듭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답은 생명이 이 지구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라는 문제를 놓고 답을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답을 푸는 과정에서 그게 지구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가 그게 지구로 옮겨왔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원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단은 옳다고 저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분이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저런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노벨상까지 받으셨지만 이거는 엄청난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그냥 보여준 거죠. 저렇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게 다른 제 동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냥 요쯤에서 정리를 하고 저는 진화의 길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 옛날 그 어떤 늪과 같은 이런 물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건 할 줄은 몰라도 자기랑 똑같이 생긴 물질을 복제해낼 줄 아는 이상한 화학 물질이 어쩌다가 우연히 탄생하게 되고, 그것들이 자기를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연 선택에 영향을 받으면서 번져나가고 분화되고 하다가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생명 다양성을 만들어 낸 것일 것이다.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에서는 과연 그게 DNA였을까? 아니면 RNA였을까를 놓고 한동안 말이 많다가, 제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RNA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RNA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해서 처음에 그런 물질로 시작했을 리가 없다 해서 DNA 쪽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다가, 지금은 어쩌면 더 융통성이 많았던 RNA가 오히려 처음에 더 등장한 거고, RNA로부터 DNA도 만들어지고 다시 복제하는 그 과정을 거쳐갔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대부분 아시는 대로 아마 지구는 46억 년 정도에서 탄생한 걸로, 46억 년 전에 탄생한 걸로 보이는데, 최초의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나타난 건 거의 그로부터 10억 년 후인 36억 년 전, 35억 년 전 그 정도 되고, 이게 묘하게 지금 우리 계산에 의하면 10억 년 단위로 이렇게 뚝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20억 년이 흐른 다음에 최초의 세포가 탄생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발가벗고 혼자서 자기가 자기 복제를 하던 DNA든 RNA든 그런 물질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직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막이 만들어져서 그 막 속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작은 시스템을 만들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제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그게 이제 최초의 세포가 되고, 그 세포들이 모이다 보니까 세포들 간에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해서 그들이 함께 생명 현상을 영위하다 보니까 끝에는 우리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기능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결국은 이 모든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으로 탄생한 그 유전 물질, 할 줄 아는 짓이라고는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걸 복제하는 짓밖에 없는 이 친구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이 어떤 형태로 가야 가장 효율적이냐가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